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가 오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빗속 타설 규제를 준비 중인 가운데 비가 오는데도 내부 규정에 따라 타설 작업을 한다는 건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무상교통과 영산강 Y벨트 등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수십억 원 규모의 나전 7기 작품을 보관할 장소를 찾지 못해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죠. 이런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나 눈이 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 와중에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한켠에는 레미콘 차량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꼭대기에서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비가 많이 오면 작업을 중단했다 재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계속 내리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빗물이 들어가면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들이 결국은 경화가 되는 과정에서 공국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에 굉장히 취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공사 현장 관계자는 비가 온다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타설을 시작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설을 시작한 이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경우 시간당 4mm 이하의 적은 비가 내리면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타설을 한 콘크리트 위에 비닐 천막을 덮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타설할 경우 트라브에 비닐로 이런 것도 보양을 하고 200mm 두께가 한 205mm 정도 만약에 두껍게 하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타설하고 있을 겁니다.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2023년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일반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를 맞아가며 콘크리트 타설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빗속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도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가득 끼어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로 매우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보다 바람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아직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어제보단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초등학생 무상교통과 영산강 Y벨트는 광주시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더라도 추진하겠다는 대표 사업들인데요. 어려운 형편에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사업들을 꼭 해야 하는 것이냐며 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5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어린이 무상 대중교통 사업. 가계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한다며 만 6에서 12세의 초등학생에게 시내버스 400원, 지하철 500원 운임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시작부터 반쪽짜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한 건 대중교통 통학 수요가 많은 중고생인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3과 고3에
연 100만 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협의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그 안에 무상교통을 넣어도 될 건데 저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시 따로 교육청 따로 하면 분명히 이 안에 역차별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광주시는 예산이 부족해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의회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예산을 부동의해서라도 청소년으로까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정 시장의 역점 공약 사업인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수질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시설에만 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 검토 보고서입니다. 광주시가 이른바 Y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요청한 내년도 예산은 9개 사업 67억 원. 하지만 전제 조건인 깨끗한 물보다 최종 목표인 재미를 우선하는 본말이 전도된 계획이라고 의회는 봤습니다. 큰 비가 오면 자주 잠기는 둔치가 사업지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걱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이 일단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청구해서 민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고 보자. 의회는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사업 가운데 송산 어린이 테마정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예결위 심의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의회의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수십억 원 규모의 나전칠기 작품이 보관 장소를 찾지 못해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존 보관시설은 포화 상태인데 신규 시설을 만들 예산마저 목포시의회가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전칠기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목포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근현대 나전칠기 작품 134점이 전시돼 있는데 90% 가까이가 손혜원 전 의원의 기증품입니다. 특별전 이후 관람 인원은 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여 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전시회가 끝나는 내년 2월 이후입니다. 전시 이후 나전칠기 작품을 보관할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목포시 문화예술 보관시설은 모두 5곳. 고가의 나전칠기는 온도와 습도 조절 등이 가능한 수장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 수장고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사 박물관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오픈한 상태에서 많은 이제 연구와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가 기준 33억 원의 나전칠기 기부품을 보관하기 위한 예산 3억 원을 편성했던 목포시. 목포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목포시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3천만 원만 남기고 2억 7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나전칠기 수장고, 시설관리 인부임 등입니다. 삭감 사유,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후 예산 확보하기 바람. 목포시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목포시의회가 상임위 기조를 유지한다면 300여 점에 가까운 나전칠기 작품은 갈 곳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무게 2.3톤에 달하는 강판 코일 분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코일에 눌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전도 방지 조치나 작업 지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거짓 신분증을 대며 회피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하 판사는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0대는 지난 202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까 봐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거짓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대 여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광주 모 중학교 운동부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은 없었고 이 남성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로 요즘 지역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 같은 어려운 지역 경제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지역 상공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경제 주축 산업인 건설과 가전, 경기 침체와 원자재가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아 거래 절벽 사태를 맞는 등 지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더욱이 광주에서만 1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800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대유 위니아그룹의 법정관리 여파는 9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라는 아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전자분과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건설사들 또한 벼랑끝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상공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마주 앉은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지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지역 상공인은 물론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함께 헤쳐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2, 제3의 환경 일자리를 하는 것이 지금 연간 7,000명 이상 빠져나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대기업이 들어섬으로써 고용 기회를 창출해주고 특히 지난 4월 특별법이 통과됐는데도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 해법 찾기, 그리고 광주 대구 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으로 두 지역의 상생 발전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시민과 광주 시민들의 수십 년간의 염원으로 있는 법안이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정부가 100%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의 부활, 그리고 넘쳐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풀기 위해 일정 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등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부가 광양항에 포괄적 개념의 한국형 스마트 항만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로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이달 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만의 특징적인 기능은 부두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과 실증이 가능한 시험 검증 영역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 내선석에 국내 첫 한국형 스마트 항만 구축을 추진하는 것도 이처럼 항만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장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은 이미 2021년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20대 국정 과제와 지방시대 지역 과제에 선정됐고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보다 1,000억여 원이 증액된 7,3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첫 사업으로 2027년 6월까지 2개 선석, 29년까지 4개 선석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합니다. 공사 측은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기반 시설과 자동 하역 장비로 나누어 발주합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저희가 일괄 입찰 방식으로 기반 시설 공사를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세팅이 되면 위에 이제 실질적인 장비가 들어옵니다. 우리 컨테이너 크레인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야적장에 있는 장비가 들어오고. 정부는 이렇게 광양항에서 완전 자동화 항만 구축 기반을 다지고 핵심 장비인 무인 이송 장비의 부품 국산화율을 50% 이상 끌어올려 국내 주요 항만에 확대 보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끝나고 이제 확대 보급되고 그런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부두 안에 사람이 없는 부두,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율로 운행하는 그런 부두를 저희가 꿈꾸고 있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광양항은 이번 자동화부두 구축 사업을 통해 자동화와 지능화를 접목한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항만, 생산성과 안전성을 갖춘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해 말 수탁기관 계약이 종료되는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의 직접 운영을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가 병원의 공익 적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위해 광주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올해 말 수탁기관 계약이 종료되는 시립 제2요양병원은 현재까지 수탁기관을 찾지 못해 내년부터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별 보좌역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구 남구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특보는 호남 정치의 복원과 광주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내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하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도 제대로 싸워 정권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학생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 과정 중심형 교과 과정 IB 학교가 제주 지역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이어 제주 북초등학교가 공식 인증을 받으면서 원도심 학교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주제별 연구 보고서가 체육관 한 켠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주변에서 찾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영향 조사부터 해결을 위한 과제 제시까지 학생들은 자신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교사와 학부모 앞에서 직접 설명합니다. 일단은 자기관리 기능이 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의견을 쌤 없이 먼저 말해가지고 대인관계 능력도 는 것 같아요. 제주 북초등학교는 지난 2021년 9월 IB 관심학교 등록 이후 2년여 만에 IB 초등과정 월드스쿨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표선과 토산, 풍천초등학교에 이어 지난달 온평초와 함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주 북초는 도내 IB 초등과정 월드스쿨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해 초등학생 자녀나 취학 예정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나누다 보니까 다른 학부모님들도 거기 북초에 보내고 싶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죠. 이번 제주 북초의 추가 인증으로 도내 IB 학교는 초등학교 5곳과 중고교 각 한 곳씩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원도심 학교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IB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원 양성과 학교 시설 구축, 입시 제도 개편 등 과제 해결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이맘때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수많은 두루미들이 강원도 철원의 겨울 하늘을 수놓습니다. 그런데 두루미가 비행 중에 숨지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춘천문화방송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마른 풀 위에 흰색 깃털로 덮인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아직 덜 자란 유조로 갈색 깃털이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입니다. 겨울 논밭에 죽어 있는 이 새는 제두루미입니다. 두루미와 달리 몸이 회색빛인데 천연 기념물입니다. 모두 철원에서 발견된 두루미 폐사체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송전선의 필회침 역할을 하는 얇은 금속선, 이른바 가공지선입니다. 두루미가 저 얇은 금속선을 미처 못 보고 걸리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추락해 죽는 겁니다. 최근 6년 사이 철원에서 죽은 채 발견된 두루미는 34마리. 이 가운데 가공지선이나 전깃줄에 걸려 죽은 두루미만 21마리에 달합니다. 특히 어린 새가 걸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유조들은 그 선을 잘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걸려요. 보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 겨울 두루미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서명을 모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가공지선을 이제 없애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 서명을 받아서 한 2,500분 정도의 서명을 한전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한전이 두루미 사고가 잦은 두 곳 2km 구간에서 가공지선을 모두 없앴습니다. 대신 필요기를 설치하고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위험 표지판도 달았습니다. 위험 표지판을 300개 정도 설치를 하여 두루미가 전선을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공사 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수천 마리가 논이는 철원 평야에서 아직까지 폐사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개체수가 적어요. 근데 그 번식지에서 우리 철원에 이제 월동하러 날라오는데 이 월동지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철원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두루미가 겨울을 보내는 곳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부산에서 2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사람 대신 어획물을 자동 선별해주는 기계가 도입돼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의 한 수선업체가 사용하는 고등어 자동 선별기입니다. 잡아온 어획물을 선별기에 넣자 롤러 사이사이로 작은 고등어는 빠지고 큰 고등어는 남는 방식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이렇게 크기별로 나뉘어진 고등어들이 벨트로 옮겨지면 포장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 기기와 같은 제조사가 만든 자동 선별기가 마침내 부산 공동어 시장에도 들어왔습니다. 공동어 시장이 국내외 괜찮은 기기를 찾기 위해 공모에 재공모까지 거듭한 지 2년 만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자동 선별기는 길이 4m짜리 롤러 2개가 돌아가며 어획물을 크기별로 모두 6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아주 작거나 잡어에 속하는 생선 2개 등급은 동물 사료용으로 빠지고 큰 생선들은 4개 등급으로 분류돼 경매에서 팔립니다. 그동안 공동어 시장에서는 잡아온 생선을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 포장했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력이 800명대로 줄어들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어획물 만상자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100여 명. 이 기계를 돌리면 인원을 20%로 줄일 수 있고 작업 속도도 더 빨라질 걸로 기대됩니다. 부녀반들이 분류하려고 한 100여 명이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한 8시간 최대 걸리고, 근데 이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작동이 된다면 한 30명 이하, 최소 한 20명이서 분류를 하고 시간도 한 2시간 내지 3시간 단축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설치가 끝나는 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내년 착공할 현대화 사업의 핵심이기도 한 만큼 이 기간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은 시범 운영 이후 처리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자동 선별기 운영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광주은행이 겨울 한파에 대비해 한겨울 쉼터를 운영합니다. 광주은행은 128개 모든 영업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와 폭설 등 겨울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한겨울 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점을 찾는 고객에게는 쉼터 제공과 함께 휴대용 핫팩을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오늘도 약한 비가 지나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가득 끼어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로 매우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빗길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보다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연일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2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래도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강진과 완도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보성에서 11도, 고흥에서 13도 안팎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본격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